작년부터 경기도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잡초 뽑는 집게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있죠.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35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 싶었는데 연금으로 부족했던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게다가 몸도 덜 쑤시고 사람들도 만나니 우울증도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일자리가 전국에 수십만 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집에만 계시죠.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공공일자리 제도를 총정리합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가 각각 어떤 조건으로 운영되는지,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 예시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생각을 바꾸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체 구조와 운영 방식.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고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매년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예산은 수천억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이 사업은 3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도서관 안내, 공원 환경 정비, 스쿨존 교통 안전 지원처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업무를 시니어가 맡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복지관 서비스 보조, 장애인 활동 보조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소규모 매점 운영,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시니어 카페 운영 등 어르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3가지는 활동시간, 참여 대상, 지급되는 보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형은 일주일 기준으로 3일 이하 활동하며 월 보수는 약 20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주 4일 이상 활동하며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시장형은 사업 성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냅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사회와 연결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즉 몸을 움직이며 보람을 느끼고 사람과 소통하며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 때문에 정부는 단순 고용 이상의 가치, 즉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이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유형에 따라 만 65세 이상만 가능한 분야도 있고 시장형처럼 만 55세 이상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꼭 유형별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으면 적은 시간 투자로도 의미 있는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만 하면 기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단계 공공형 일자리의 구체적 활동과 조건.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난이도가 낮고 참여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첫째, 거리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동네 골목길을 돌며 쓰레기를 줍거나 공원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죠. 도시 미관 유지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 지도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직접 차량 통제를 돕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활동은 하루 한두 시간 정도로 짧고 어르신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셋째, 복지시설 보조 업무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하거나 기초 질서 유지, 서류 정리 보조 같은 간단한 일들을 합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안내 역할, 마을 순찰,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산불 감시 활동까지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업무가 배정됩니다. 그럼 조건은 어떨까요?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같은 연령대라면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선정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활동 시간은 주 20시간 미만, 보통 주 3일 이내입니다. 하루 활동 시간은 3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한 달에 받는 활동비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활동비를 받아도 다른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근무 장소가 대부분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동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걷는 게 힘들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주로 모집이 이루어지며 모집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공형 일자리는 조건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노후에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매일 집에만 있던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한 후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3단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역할과 수입 구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단순한 공공활동을 넘어서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시니어가 단순 봉사가 아닌 실제 돌봄과 지원의 주체가 되는 영역입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대표적인 예는 노인 요양시설 보조 업무입니다.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게 식사 도움을 주거나 휠체어 이동을 보조하고 가벼운 말벗이 되어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되지만 꼭 필수는 아닙니다. 또 다른 분야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서류 업무를 도와주거나 이동 지원을 함께하며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 보조 업무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책 읽기 지도, 놀이활동 보조, 급식 도우미 등 교육 현장과 돌봄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포지션이죠. 그 외에도 공공체육센터 안내, 보건소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상담 통역 보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형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주 4일에서 5일 활동,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근무 기준이며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의 활동비가 제공됩니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 오차는 있지만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 활동비 역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비소득성 지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은행 통장으로 지급되므로 관리도 간편합니다. 이 일자리는 다른 유형에 비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활동비가 많고 일하는 시간도 고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한 참여자의 연령 제한이 만 65세 미만까지도 허용되기도 해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층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희망 업무 분야를 상세히 적어야 선발에 유리합니다. 면접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 창출을 넘어서 시니어가 직접 사회의 중심에서 타인을 도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람과 수입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4단계 시장형 일자리의 수익 구조와 성공 사례. 시장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시장 환경에 진입해 수익을 직접 만드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한 활동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경제활동을 통해 실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니어에게 초기 지원금과 운영 공간, 사업 교육, 그리고 행정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운영 주체는 대부분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예는 시니어 카페입니다. 도심의 공공청사나 보건소, 도서관 등에 입점한 소규모 커피 매장이죠.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보통 한 달 수익은 40만 원에서 80만 원, 매출이 높은 곳은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입니다. 시장 안에서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고객의 짐을 주차장이나 택시 승강장까지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1회당 2,000원에서 3,000원의 요금을 받으며 한 달 평균 수입은 60만 원 안팎입니다. 공동 제작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제 비누, 천연 수세미, 간단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인데 지역 축제나 온라인몰, 관공서 행사 등에 납품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의 손기술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매점 운영, 생활용품 포장, 세차 보조, 택배 분류, 꽃 배달, 폐자원 분리수거 후 재활용품 판매 등 지역 맞춤형 모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만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달에는 30만 원일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신다면 100만 원 넘는 수익도 가능한 셈이죠. 이 때문에 초기에는 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운영이 안정되면 재미와 성취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감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일부 사업은 만 5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에서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형 일자리는 자신만의 기술, 경험, 성실함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넘어서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작은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5단계 참여 자격과 소득 기준 정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령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세부 유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부터도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만 55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우선 선발 원칙을 따릅니다. 즉, 동일 연령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소득 하위 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자 선정은 지역 상황과 모집 규모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받은 활동비가 다른 복지 수급에 영향을 줄까? 하는 점인데요.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급하는 활동비는 소득이 아닌 활동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어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며 받는 보수는 이들 수급 조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처럼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유형은 그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세부 해석이 달라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중인 분들은 일부 일자리에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등급을 받은 경우 신체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거나 일부 유형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유형을 동시 참여하거나 복지 일자리와 일반 일자리를 겹쳐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른 유형으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은 연령과 소득 조건, 그리고 기존 복지 수급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폭넓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단계 신청 방법과 연간 모집 일정 안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는 되어 있어도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또 1년이나 기다려야 하니까요. 먼저 신청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연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초 사이에 신청이 집중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당 연도 내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모든 일자리 유형이 이 시기에 일괄적으로 공고되며 참여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서류 심사와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입니다. 이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 서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플랫폼에서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며 모집 공고부터 참여자 선발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모바일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이 끝난 후에는 통상 1월 중순에서 말경에 선발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2월부터 실제 활동이 개시됩니다. 만약 해당 모집 시기를 놓쳤다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시 모집 사업이나 민간 연계형 시범 사업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연중 상시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하며 취소자 발생 시 대기자 명단을 통해 순번제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운영 상황에 따라 연중 신규 모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특히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상태 확인서, 활동 가능 지역 등은 사전에 체크하고 가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정해진 시기와 경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7단계 실제 참여자들의 후기와 삶의 변화 사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공통적인 말은 다시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이 됐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수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존재감과 활력의 회복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먼저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박종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6살에 처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했고 지역 요양원의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반겨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오히려 자신이 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돈보다 더 큰 보상이더군요. 부산에서는 시장형 일자리로 시니어 카페를 운영하는 김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63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지역 도서관 안에 있는 시니어 카페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도 몰랐고 카드 결제도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단골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유쾌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그는 한 달 평균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줄 때마다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낍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대전에서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를 하는 조연택 어르신이 있습니다. 68살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기 겸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시장에서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옮겨주는 역할이죠. 그는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 평균 60만 원가량을 법니다.
걸으면서 체력도 회복되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니 외롭지 않아요. 아파트 경비나 주차 보조 같은 일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 받고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공통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감입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게 됩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과 활력의 회복입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에서 벗어나 매일 나갈 곳이 있고 누군가와 인사하는 삶이 된 것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어떤 복지보다도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 많은 시니어들의 목소리입니다. 8단계 일자리 참여 시 유의할 점과 실수 방지 팁. 노인 일자리는 참여 자체보다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실수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과 결근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근태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며 지각이나 무단 결근이 누적되면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주 2일에서 3일 정도 정해진 요일에 출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약속이나 병원 일정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일지를 작성하고 서명 제출을 해야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때 시간을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일을 기재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참여 제한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지수급자일 경우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활동비는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장형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건강보험료나 의료급여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반드시 참여 전 주민센터에 문의해 영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중복 참여는 제한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끔 욕심을 내서 2개 일자리에 중복 신청하거나 공공형과 민간 일자리를 동시에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상 불가하며 적발 시 2일자리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몸 상태와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체력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고르면 건강에 부담이 오고 중도 탈락 위험도 높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다면 배송이나 외부 이동보다 실내 보조 업무가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 보험이나 안전 수칙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 일자리에는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자동 가입됩니다. 하지만 시장형이나 민간 연계형 일자리에서는 개별 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안내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람과 소득을 주는 기회이지만 월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조 수입 혹은 사회 참여와 건강 유지 목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9단계 시니어에게 추천되는 유망 일자리 TOPO. 노후의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보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일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니어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일자리 5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 보조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급식 보조, 도서관 관리 등 학교의 다양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이 즐겁고 활동 강도도 비교적 낮아 체력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특히 일정이 정기적이고 오전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 및 환경 정비 활동입니다. 동네 공원, 하천, 산책로 주변에서 간단한 쓰레기 수거, 화단 정리, 벤치 주변 청소 등을 하는 활동으로 몸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야외 활동으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 정서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으며 정기적인 이동이 가능한 분께 특히 추천됩니다. 세 번째,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입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복지관, 관공서 내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입니다.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수입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단골 고객을 맞이하고 손님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어르신 돌봄 지원입니다. 자신보다 더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간단한 말벗 서비스,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등의 활동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분류되며 체력보다는 정서적 배려와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화에 능하거나 돌봄 경험이 있는 분께 추천됩니다. 일의 보람이 크고 주기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행정 서류 정리 및 안내 도우미입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서 서류 정리, 대기 안내, 문서 분류 등을 돕는 업무입니다. 사무실 실내 근무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시니어에게는 매우 적합한 업무입니다. 대면 응대가 기본이기 때문에 친절한 태도와 꼼꼼함이 강점이 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책 보조, 아파트 분리수거 안내, 택배 분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에 따라 특화된 사업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시니어 클럽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단계 일자리와 함께 병행 가능한 정부 복지제도 정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제도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일자리에 참여해 일정 소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내의 어르신이라면 지급이 유지됩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약 51만 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약 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활동으로 받는 보수는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시장형 일자리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 영향 여부를 복지 담당자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거나 가족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사 방문, 안부 확인, 필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자리 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일자리를 병행하면서도 건강이나 정서적 지지를 함께 받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와 주거급여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도 노인 일자리 참여와 별개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기준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 수익이 많을 경우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노인 건강검진 및 국가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은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반드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추가 포인트 지급, 대중교통 요금 감면, 문화시설 할인 등의 지방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시니어 참여자에게 도서관 미술관 입장료 감면과
시민 참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즉,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정부 복지와 결합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종합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